11번째 노트입니다. 11번째 노트랑 12번째 노트에서는 이제 상속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객체지향의 하나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상속할 수 있는 건데, 그것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11장에서 좀 설명드리고, 좀 고급적인 내용을 12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하나의 클래스만 정의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정의하게 될 거고, 이 클래스들은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 객체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고, 또 클래스들도 다른 클래스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와의 관계는 관계와 관련해서, 또 객체들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is A, has A, use A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is A는 상속과 관련된 거고, has A는 이제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use A는 이제 사용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is A는 클래스 간 관계를 나타내게 되겠고, has A와 use A는 그 클래스 간 관계라기보다는 클래스의 객체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객체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다양한 오리를 모델링하는 응용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오리들은 생김새는 다른데 하는 일들은 똑같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청둥오리, 비오리, 황오리들을 각각 따로 만들어서 코드를 중복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만드냐면, 오리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 각각 청둥오리, 비오리, 황오리가 다른 점만 따로 만드는, 그게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오리를 만들고 얘를 상속해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특수화한 청둥오리, 비오리, 뭐 황오리 등을 이제 만드는 그런 형태가 이제 상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코드 중복을 제거해 주고요. 그 다양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무오리라는 거를 오리를 상속해서 만들면은 맞을까? 틀릴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속을 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상속. 근데 상속을 할 때 이즈A가 성립해야지만 상속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럼 고무오리는 오리일까? 이제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강아지는 애완동물이다. 맞죠? 뭐 고양이는 애완동물이다. 근데 고무오리는 오리일까?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하면서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고무오리뿐만 아니라 뭐 나무오리, 또 로봇오리, 뭐 장난감오리, 이런 것들을 모두 오리를 이용해서 상속해서 만들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클래스 간의 어떤 관계, 또 객체들 간의 어떤 관계들을 맺어지게 되는데, 이 클래스 간의 관계를 맺거나 객체들 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의존 관계가 있어야 돼요. 클래스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할 때 다른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정의하게 되는데, 여기처럼 요 A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이 A 클래스의 정의에 다양한 다른 클래스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B도 나타나고 C도 나타나고 D도 나타나고 E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는 B, C, D, E, F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해요. 의존 관계가 있다. 그럼 이 의존하는 관계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많으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내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내가 만든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의존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으면 뭔가 설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B, C, D, E, F에 의존하고 있으면
얘네들을 수정하게 되면 A를 또 수정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의존하는 클래스는 적을수가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 B와 C는 상속 관계에 해당되고요. 요 D는 포함 관계에 해당됩니다. 어떤 다른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한다. 그러면 포함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얘네들은 요 who라는 행위할 때 e가 필요한 거고 bar라는 행위할 때 f라는 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사용 관계에 해당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에 의존할 때는 이제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추상 타입을 사용하는 게 의존 관계를 하더라도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추상 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구체적인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예요. 객체를. 근데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는 그런 클래스이고요. 보통 상속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클래스들이 추상 클래스에 해당돼요. 그래서 애완동물 있고 강아지, 고양이가 있으면 애완동물은 추상 타입이 되는 거고 강아지와 고양이는 구체적인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에 의존하는 게 더 좋지 강아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애완동물에. 왜? 애완동물에 의존하면은 이제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강아지를 유지하고 있다가 고양이를 유지할 수도 있고 강아지와 상호작용하다가 고양이랑도 상호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완동물 타입이 아니라 내가 강아지 타입만 쓰고 있으면은 얘는 뭐하고만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강아지하고만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존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상위 타입의 클래스에 의존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더 많은 클래스하고 의존 관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코드 수정 없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겠고 만약 추상 타입에 의존할 경우에는 그 타입은 포인터나 참조 타입이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돼야지 바람직하다. 왜 이러냐는 건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게요. 그래서 어쨌든 클래스 간 관계, 객체 관계를 얘기할 때 얘네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존 관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의존 관계가 있어야 클래스 간 관계도 있고 객체 간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간 관계는 우리가 객체 간 관계와 구분하기 위해서 클래스 간 관계를 정적 관계라 그러고 객체 관계는 동적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왜 정적이고 동적이냐면은 코드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얘는 바꾸려고 그러면. 그래서 클래스 간 관계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는 관계를 못 바꾸는데 객체 간 관계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어떤 게임에서 캐릭터가 무기라는 거에 의존하고 있는데 칼을 들고 있다가 뭐 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 캐릭터가 칼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관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객체 간 관계를 동적 관계라 그러고 객체 간 관계는 크게 사용 관계, 포함 관계로 우리가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관계는 보통 논리적인 개념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다른 객체가 필요하다. 그럼 사용 관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지만 내가 인자로 받아서 쓸 수도 있지만 인자로 받지 않고 내가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순간 얘는 또 뭐라 그래요? 포함 관계라 그래요. 포함 관계. 그래서 포함 관계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함 관계는 논리적인 것보다는 무조건 물리적으로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은 그게 포인트 타입이든 참조 타입이든 값 타입이든 상관없이 다 뭐라 그래요? 포함 관계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는 포함 관계인 동시에 사용 관계일 수도 있죠. 아까 설명드렸던 캐릭터와 무기는 전체와 부분 관계는 아니죠. 뭐 사람인데 사람 눈이면 이건 전체 부분 관계인데 이제 무기는
그냥 소지하고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포함 관계인 동시에 이제 사용 관계가 됩니다. 이 사용 관계부터 코드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냐? 사용 관계는 뭐 가장 일반적인 관계인데 여기처럼 인자로 받거나 지역 변수로 생성을 하면 메소드의 지역 변수 생성하면 이게는 무조건 다 사용 관계예요. 아이가 씻을 때 수건을 쓴다. 당연히 사용 관계가 되겠죠. 카메라는 사진을 찍을 때 그 이미지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찍은 사진을 저장한다. 그럼 이미지 객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 관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만약에 여기서도 이 수건을 이 함수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함수에서 쓴다. 그럼 매번 받아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내가 쓰는 게 늘 있다 그러면 멤버 변수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러면 멤버 변수를 유지하면은 얘는 포함 관계인 동시에 사용 관계가 되는 거예요. 포함 관계는 멤버 변수를 유지하면은 무조건 포함 관계에 해당되는데, 논리적으로는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조금 더 편리하게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사용 관계인데 그 멤버 변수로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연관 관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 중에 이제 전체 부분 관계가 아닌 그런 포함 관계는 연관 관계라 그러고, 전체 부분 관계에 해당되는 애들은 또다시 집합과 복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개념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설명드리면, 이제 복합은 전체가 소멸하면 부분도 함께 소멸해야 되는 그런 애들을 말하고, 집합은 전체가 소멸해도 부분은 소멸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C++에서는 이 집합과 복합을 조금 다르게 프로그램할 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소멸자에서 어떻게 하냐, 여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또 보여드리고요. 포함 관계에서는 우리가 다중도를 살펴봐야 돼요. 1대 다냐, 다대 다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무기를 하나 유지하는 게 아니라 5개 유지한다. 그럼 1대 다가 되겠죠. 학생은 지도교수는 1명, 지도교수는 학생을 여러 명. 이렇게 관계가 그러면 1대 단지, 다대 단지, 뭐 1대 단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어떤 관계가 복잡해요. 특히 다대다인 경우에는 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럼 얘를 코드로 어떻게 모델링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제 고민하는데, 다대다일 때 보통 이제 이 예처럼 학생과 수강 교과가 있으면 다대다가 돼요. 학생은 한 교과를 한 번만 수강하는 게 아니라 재수강도 하고 여러 번 수강할 수가 있고요. 이 당연히 그 과목은 여러 분반이 열리고 또 여러 분반에 여러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관계가 이제 다대다 관계가 되는데, 다대다 관계를 그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유지하고 여기도 유지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보를 중복해서 유지하게 돼요. 정보를 중복해서 유지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 프로그램이 번거로워요. 왜냐하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여기도 수정하면 여기도 수정해야 되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복잡할 때는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관계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참조로 뭐 포인터나 이런 걸 유지하고 얘도 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뭐 성적 정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얘도 얘를 유지하고 얘도 얘를 유지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모델링 하면은 조금 더 잘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방학 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과 수강, 교과 시스템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본다 했을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모델링하면 효과적일까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콘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뭐 내가 SNS를 만약 만든다 그러면 모델링을 어떻게 할까?
이런 클래스들의 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가상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실제 통신이 일어나는 SNS는 아니겠지만 뭔가 비슷하게 모델링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실제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 좋은 그런 훈련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집합 복합이 있었는데 복합은 전체가 소멸하면 부분도 같이 소멸해야 되는 거고 이제 집합은 전체가 소멸해도 부분은 살아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집합과 복합은 그 만들 때 그 응용해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만들 때 그 응용에 맞게 이제 모델링 하시면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보면 이제 만약 우리가 본체가 있고 이 본체 안에 뭐 CPU, 메모리, 보드 뭐 여러 가지가 부품으로 들어 있어요. 그럼 이 부품들을 멤버 변수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복합 개념이면은 여기서 만들고 나중에 컴퓨터가 본체가 사라지면 얘들도 딜리트하는 사라지게 만드는 게 복합 개념이 되겠고요. 얘는 이제 받아가지고 밖에서 받아가지고 유지는 하되 얘가 소멸해도 CPU나 이런 애들은 얘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서 계속 또 CPU를 써서 또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델링하냐에 따라서 프로그램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고 이제 저게 이제 간단한 관계들이에요. 포함 관계, 사용 관계가 이제 객체지향의 하나의 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속인데 이 상속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개념으로는 서브 클래싱과 서브 타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둘 다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드는 건데 정의하는 건데 서브 클래싱은 기존에 있던 클래스에 있는 그 메소드와 상태를 내가 자동적으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걸 서브 클래싱이라 그러고 보통 C++에서 상속은 서브 클래싱에 해당이 됩니다. 상속을 하면은 부모에 있는 그 상태와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내 클래스에 자식 클래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싱에 해당이 되는데 서브 클래싱 말고 서브 타이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브 타이핑은 외부 모습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모습은 뭐에 해당되냐면은 이 클래스가 제공하는 퍼블릭 메소드를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게. 서브 클래스. 근데 이렇게 외부 클래스의 그 모습, 퍼블릭 메소드만 똑같은 걸 가지고 만들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B가 A의 서브 타입이면 예를 들면 A가 애완동물이고 B가 강아지인데 서브 타입에 해당되면은 애완동물이 필요한 데다가 뭘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강아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대체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대체 가능성. 그래서 서브 타이핑. 그래서 C++에서의 상속은 서브 클래싱에 해당되는데 다형성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면 서브 클래싱이 되면서 서브 타이핑도 돼야 돼요. 서브 타이핑이 안 되면 다형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형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애완동물이 필요한 데다가 필요하면 강아지도 전달하고 필요하면 고양이도 전달하고 필요하면 뭐 햄스터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C++ 우리가 다형성이 목적이라면 C++는 서브 클래싱 하면서 서브 타이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서두에 봤던 오리 예제에서 고무 오리가 있어요. 근데 오리에 그 무슨 메소드가 있었냐면은 fly 메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고무 오리를 이용해서 상속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고무 오리가 날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무 오리가 날 수 있게 되냐? 그게 이제 문제가 소지가 되는 거죠. 서브 타이핑이 되면. 그래서 서브 타이핑이
안 되게끔 만들든가 아니면 서브 타이핑이 목적이면은 뭔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고무 오리를 이용해서 상속하면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객체지향에 대해서 또 많은 걸 알게 되면은 상속을 서브 타이핑의 목적만으로도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고급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 고급 기술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려면 뭘 학습해야 되냐면 객체지향 설계 패턴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기존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애완동물을 만들고 강아지를 만들면 강아지를 만들 때 이 애완동물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가 여기다가 또다시 안 만들어도 되죠. 또다시 안 만들고 그냥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만들 때 편리하겠죠. 고양이를 만들 때도 편리해요. 왜? 여기 있는 기능은 그냥 가져다 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만들 때 코드 재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코드 재사용. 그리고 이 상속을 할 때 다형성이 목적이면은 이세 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만 상속을 해야 돼요. 근데 다형성이 목적이 아니면은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상속이 아니어도. 만약 다형성이 목적인데 이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상속해서 쓴다. 그럼 코드를 읽을 때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애완동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정의했다. 그럼 나중에 애완동물에 사람 대입하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코드를 읽으면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이점은 뭐냐면은 다형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얘의 부모 클래스가 존재하는 거고 또 상위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얘만 놓고 보면은 이제는 새로운 타입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얘네들을 아울릴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타입을 또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여기에 유지할 수 있는 건 강아지도 유지할 수도 있고 고양이도 유지할 수도 있고, 아직 정의하지 않은 여러 종류의 애완동물들을 이 클래스를 재컴파일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얘를 상속해서 뭘 새롭게 만들면 걔랑도 또 놀 수 있어요. 얘를 재컴파일하지 않아도. 이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함수를 재컴파일하지 않아도 새로운 어떤 애완동물을 만들면, 그리고 그 애완동물을 얘를 상속해서 만들면은 여기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 리모컨이 생긴다, 코드 재사용을 해준다. 그리고 공통 리모컨은 범용 프로그래밍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범용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함수가 한 종류의 인자만 받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인자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상속은 범용 프로그램 해주게 해주는 거예요. 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면 여기에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 많죠. 하나가 아니라 강아지 전달할 수도 있고 고양이 전달할 수도 있고 거북이도 전달할 수 있고 뭐 무궁무진한 거죠.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속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얘와 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는데, 쟤는 제일 좋아하는 그 용어는 가족 관계로 나타내는 거예요. 부모, 자식, 조상, 후손, 형제. 요 두 개는 형제 클래스예요. 부모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가족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모든 관계를 통일되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는 그 용어 말고 서브 클래스, 슈퍼 클래스 이런 개념도 써요. 서브, 슈퍼. 그리고 derived base. 베이스 기저 클래스, derived and class, 파생 클래스. 용어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 저는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저 부모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제일 마음에 들어 하고요. 얘네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관계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클래스 계층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상속관계와 관련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클래스 계층도라 그러고, 이 클래스 계층도를 그릴 때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UML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을 써요. 그래서 UML 도식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졸작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회사 가서도 어떤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 했는데 내가 프로그램한 거를 문서화할 때 이런 계층도 같은 걸 그려가지고 내 프로그램을 소개하죠. 내 클래스에는 이런 클래스가 있고 이런 클래스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층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C++는 다중상속을 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트리 형태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트리 형태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고, 객체들은, 즉 구체적인 클래스는 어떤 애들만 생성해야 되냐면 맨 밑에 있는 단말이라 그래요. 트리에서 자식이 없는 애들을 단말 노드라 그러는데, 요 단말에 해당되는 클래스만 객체를 생성하고, 요 위에 있는 애들들은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밑에 있는 애들을 아우르는 타입으로 이제 프로그램 할 때 활용하시면 돼요. pet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애들들은 이제 우리가 의존할 때 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얘에 의존하도록 짜야지 더 유연해지는 거죠. 얘에 의존하면 얘랑도 놀 수 있고 얘랑도 놀 수 있는 건데, 얘랑만 의존하면 강아지하고만 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상속하는 건 뭐 꼭 다양성이 목적이 아닐 수 있지만 주로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다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 상위 타입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하위 타입들을 유지하거나 바꿔가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의 예로 보면은 애완용물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을 모델링하고 싶어요. 예, 그 고양이는 야옹, 강아지는 멍멍,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고 싶어요. 근데 이 코드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않고 처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려 그러면 이제 이 펫에 여기에 야옹하는 메소드가 뭐 따로 있고 여기에 멍멍하는 메소드가 이름이 달라. 그러면은 위에 가서 그걸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양성으로 모델링하고 싶은 거, 즉 공통 리모컨으로 조작하고 싶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얘도 조작하고 싶고 얘도 조작하고 싶고. 그러면 이런 이름의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펫에. 근데 펫은 어떤 애완동물이 밑에 상속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코드를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 수는 없어도 여기에 리모컨에 버튼을 만들어 놔야 돼요. 버튼을 만든다는 건 뭘 만드는 거예요? 함수를 최소한 어떻게 해놔야 돼? 정의는 하지 못하더라도 선언을 해놔야 돼. 선언은 해야지만 나중에 내가 펫 리모컨을 요 펫 타입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요 메소드를 재정의해 가지고 얘는 요 메소드 부르면 야옹이라는 소리를 내게끔, 요 강아지는 요 메소드가 눌러지면 멍멍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펫이라는 리모컨, 펫이라는 타입의 변수에는 요런 메소드들이 있으면 걔를 누르면 얘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고양이면 야옹할 거고 얘가 가리키는 애가 강아지면 멍멍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양성이에요. 리모컨이 가리키는 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버튼을 눌렀을 때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가리키는 애에 맞게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작하려면 이 리모컨이라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 참조나 값 타입이, 아니 참조나 포인트 타입이 돼야 돼요. 왜? 값 타입이 되면 값은 요걸 유지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학생이 있고 이제 학생을 상속한, 아니
사람이 있고 사람을 상속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데이터는 뭐와 뭐만 유지할 수 있냐면 이름과 나이만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학생은 이름, 나이, 학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얘는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값 대입을 하면 안 돼. 값 대입을 하면은 이제 이 추가된 어떤 멤버 변수는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person이라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학생도 처리하고 직원도 처리하고 뭐 선생님도 처리하겠다. 그러면 이 내가 사용하려는 리모컨 이 타입이 이런 값 타입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참조나 포인터 타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양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쓴다는 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다양성 관련해서 또 알아둬야 되는 건 없나? 여기에 pet.work라는 메소드를 불렀어요. pet이라는 걸 참조로 받아서 이제 참조로 받아야지만 올바르게 받겠죠. 얘가 만약 참조가 아니야. 그럼 다 잘리겠죠. 그래서 안 되고 참조로 받아야 여기 강아지, 고양이 뭐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보내야 강아지에 맞게, 고양이에 맞게, 햄스터에 맞게 동작할 수 있어요. 근데 pet work라고 이렇게 여기서 호출하면 보통 어떤 코드가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럼 컴파일러가 얘는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그 함수를 호출하게끔 코드를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코드를 컴파일할 때 만들 수가 있을까요? petwork라고 하는 코드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코드를 만들려면은 뭘 알아야 돼? 여기에 강아지가 오는지 고양이가 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오는지 고양이가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컴파일할 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함수가 호출이 있으면 이 함수가 뭘 호출하는지를 컴파일 시간에 그 컴파일러가 결정을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어줘요. 그거를 함수 호출과 이 함수 호출이 부르는 함수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바인딩 한다 그래요. 그 바인딩을 언제 해요? 보통은 컴파일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른 바인딩이라 그래요. 이른 바인딩. 그런데 다양성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은 이른 바인딩이 안 돼. 이른 바인딩이 안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 시간에 요 순간이 됐을 때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순간에 펫에 강아지가 오면 강아지에 있는 워크를 호출해야 되겠고 고양이가 오면 고양이의 워크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른 바인딩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바인딩을 한다 그래요? 늦은 바인딩, 동적 바인딩을 한다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함수 호출과 그 함수가 호출하는 함수를 언제 연결해요? 실행 시간에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실행 시간에 연결하려면 다 준비를 해줘야 돼요. 컴파일러가. 다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이제 실행 시간에 오는 코드에 따라 연결이 되는데 그때 늦은 바인딩을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늦은 바인딩을 하려고 그러면 사용하는 타입이 늦은 바인딩의 조건 1. 사용하는 타입이 참조나 포인터여야 돼요. 참조나 포인터여야지만 늦은 바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호출하는 함수가 가상함수여야 돼요. 요 두 가지여야지만 늦은 바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로 수식해줘야 돼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소멸자를 버추얼로 만드는 거예요. 버추얼로. 그래야 그 가리킨 애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 가리키는 애의 소멸자가 불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펫이 소멸하는데, 펫이 가리키는 소멸하는데, 이 펫이 고양이였으면 무슨 소멸자가 불러줘야 되냐면 고양이의 소멸자가 불러줘야 되죠. 펫의 소멸자가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해야 되는 늦은 바인딩. 그게 이 개념을 늦은 바인딩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상위 타입의 변수를 이용해서 상위 타입의 참조나 포인터를 이용해서 처리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다형성을 활용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형성 하려면 상속을 해야 되는 거고, 상속을 했을 때 이제 상위 타입의 버추얼한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밑에 있는 애들들이 이 버추얼한 메소드를 재정의하게끔 해서 강아지에 맞게끔, 고양이에 맞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다형성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버추얼 소멸자를 만들고요. 다형성으로 활용하고 싶은 메소드가 make sound예요. 요거를 부르면은 이제 이 펫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애가 고양이면 야옹, 강아지면 멍멍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버추얼로 수식해 줍니다. 버추얼 수식하는데 얘는 할 게 없어. 선언만 하고 싶은 거예요. 선언만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 빈 메소드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equal 0을 써줍니다. 그럼 이런 함수를 뭐라 그러냐면 pure virtual function이라 순수 가상 함수. 선언만 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밑에서 해야 될 일을 공통적으로 해야 될 코드를 넣을 건 없어. 넣을 건 없지만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 타입을 이용해서 다양성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선언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로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make sound를 이제 재정의하는 거예요. 부모 요 메소드를 똑같은 메소드를 써서 저를 덮어 씌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쓰면서 여기에 보면 뭐가 수식되어 있냐면 override라는 용어가 수식되어 있어요. 요걸 안 해도 재정의는 돼요. 그리고 요걸 안 해도 얘의 재정이면 부모가 버추얼이면 얘도 버추얼이 돼요. 근데 얘를 쓰면 뭐가 좋아지냐? 컴파일러가 얘가 재정의하는 함수인지를 아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에 가서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걸 안 썼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요 5를 A로 타이핑했어요. 그러면 요 메소드와 요 메소드는 다른 메소드가 되죠. 재정의하는 메소드가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이런 애도 있고 이런 A로 있는 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썼어. A로 썼는데 오버라이드 썼어. 그럼 컴파일러가 뭐래? 여기 가서 make SA로 되는 애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없어. 그럼 얘 뭐라 그래? 문법 오류가 나는 거예요. 부모의 똑같은 이름 메소드 없다고. 그래서 요 오버라이드를 써줌으로써 컴파일러가 조금 더 뭘 할 수 있는 거야? 엄격하게 문법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알 수 없는 정보를 우리가 줘서 컴파일러의 지능을 조금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의할 때는 오버라이드 써주시고요. 이 오버라이드는 가상함수만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라이드를. 그래서 이 버추얼이라는 걸 여기에 없어도 돼요. 써도 돼. 써도 되는데 보통 안 써요. 얘도 안 쓰고 있죠. 근데 부모의 생성자가 버추얼이면 얘도 자동적으로 생성자도 버추얼이 돼요. 소멸자는 소멸자. 그래서 버추얼. 이게 얘네들은 생략할 수 있고 붙여도 되고. 근데 소멸자는 저는 기계적으로 늘 붙여요. 근데 이런 애는 오버라이드 쓰니까 안 붙여요. 안 붙여도 당연히 아는 거고요. 그래서 상속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애들은 야옹하고 어떤 애들은 멍멍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객체장에서 만들고 싶다. 예전에는 if문을 이용해 가지고 얘가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고양이면 야옹, 강아지면 멍멍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게 이제 옛날 스타일이고 이제 객체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애들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는 상속을 이용해서 다양성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그, 그 메소드를 부를 때 사용할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어주고 이제 고양이는 야옹하게끔 멍멍 강아지는 멍멍하게끔 똑같은 이름으로 재정해 놓게 되면은 이제 조건문 없이 이 리모컨이 강아지를 가리키면 멍멍할 거고 이 리모컨이 고양이를 가리키면은 야옹 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겁니다. 이게 객체지향의 상속의 이점 다양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개념까지만 오늘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월요일 날 다시 화요일 날 설명드릴게요.